안녕하세요. 글씨 쓰는 김아입니다. 오늘은 이 쿠레타케 붓펜 사용법과 선긋기 연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붓펜은요, 먹물에 찍어서 사용하는 이 붓 대신에 간편하게 쓰면서 붓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붓펜의 경우에는 필압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필압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 펜 끝에 주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서 그 주는 정도에 따라서 글자의 굵기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붓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쿠레타케 붓펜은 가장 붓의 느낌과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분모의 탄력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붓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쿠레타케 붓펜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붓펜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노란 링이 끼워져 있어요. 이 링은 잉크가 내려오는 걸 막아 놓은 거라서 따로 빼서 버려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펜이 분해가 돼요. 돌려서 이렇게 노란 링을 빼주시면 되고요. 펜 돌려서 이렇게 해도 잉크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하얀 분모가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잉크가 채워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요 패인 곳을 꾹꾹 천천히 눌러주시면요, 잉크가 요 투명 바를 타고 내려오면서 분모에 천천히 물이 들어요. 근데 잉크가 내려오는 속도는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내려오는 걸, 물이 드는 걸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너무 힘줘서 꽉 누르면 잉크가 이렇게 새거나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종이를 대고 위에서 눌러주시는 게 조금 안전합니다. 잉크가 어느 정도 물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잘 나오는지 써보시고요. 여기에 잉크가 까맣게 이렇게 나오면은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선 긋고 글씨를 막 쓰다가 이렇게 잘 안 나온다, 아니면은 쓰는데 이런 식으로 색이 좀 옅어졌다 싶을 때는요, 이 붓펜에 잉크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눌렀던 그 움푹 패인 곳을 다시 눌러주면은 잉크가 다시 차서 다시 까맣게 쓸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잉크가 안 나오면 그때는 여기 이 리필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리필의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분해가 됐었죠. 이거는 이 리필만 따로 카트리지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큰 대형 문구점 아니면은 화방 등에서 쿠레타케 붓펜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붓펜 리필도 같이 보통은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긋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붓펜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펜은 아니기 때문에 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긋기 연습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는 획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긋기는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자를 한 획 한 획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이 가로획의 경우에는요, 모음을 을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획은 모음 이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가로획을요, 굵은 선부터 얇은 선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굵은 선부터 얇은 선까지 써보고요. 세로획의 경우에도요, 굵은 선부터 얇은 선까지 천천히 써줍니다. 자, 선을 그을 때는요, 선을 너무 길게 종이 끝까지 다 그으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글씨를 쓰는 획보다 조금 더 길게 그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선을 짧게 그으면 이게 그어지는지 제대로 긋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너무 또 길면은 연습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 선 같은 경우는 거의 글씨를 쓸 때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쓰셔도 무난합니다. 자, 선을 그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될 점은요. 먼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여기서 이 선의 굵기가 있죠. 이 선의 굵기는 최대한 동일하게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끝과 끝부분은 너무 지저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선의 굵기를 동일하게 그으려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준 힘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 힘을 주고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굵기가 다른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선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 힘을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필압을 동일하게 해서 그어주는 건데요. 필압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펜 끝에 주는 압력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면은 붓펜 끝이 이렇게 눌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굵은 선이 나와요. 반대로 내가 힘을 빼면은 붓펜이 조금만 눌러지겠죠. 그러면 얇은 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의 굵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압을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굵기가 나오게 하려면 처음에 준 힘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 붓펜으로 글씨를 쓰실 때는요, 선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이 동일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선 연습을 하면 글씨를 쓸 때 동일한 굵기의 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2획보다는 2획이 더 깔끔하죠. 그래서 글씨 쓰다가 잘 안 된다 하시면요, 이렇게 안 되는 획만 다시 연습을 하셔도 돼요. 세로획도 똑같이 동일한 힘으로 그어주는데요. 세로획의 경우에는 가로획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로획은 잘 그어졌는데 세로획이 잘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세로획도 자연스럽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끝과 끝은 최대한 지저분하지 않게 그어줘야 되는데 이 처음과 끝 부분에서 힘을 좀 빼시고 천천히 그어주셔야 돼요. 여기 첫 부분은요, 분모가 종이에 살짝 머무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시작을 해주시고요. 천천히 시작을 해서 천천히 그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도요, 천천히 떼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살짝 이렇게 말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떼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말아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선을 그을 때는요, 너무 힘을 팍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리 그으면요, 선이 끝도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의 선이 나와요. 그리고 세부펜의 경우에는 분모가 끝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침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 하시면요, 선을 그을 때 이 삐침이 생기는 거는 지금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어주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힘만 반대 방향으로, 이 언덕 느낌처럼 살짝 힘만 이렇게 올려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삐침이 나오지 않도록 살짝 힘을 이런 식으로 줘서 그어주시면 되세요.
붓펜을 계속 쓰면 분모가 닳거든요. 그래서 목끝이 동글동글해지는데 그때는요, 선을 어떻게 그어도 삐침이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처음에 주로 많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 하면 천천히, 더 천천히 해서 그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짝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거친 느낌의 선이 이젠 빨리 그으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도를 빠르게 줘서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거친 느낌의 선이 나타나요. 이거를 갈필이라고 하고요. 이 갈필은 내가 일부러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일부러 내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싫다 하시면은 천천히 그어주시면 이렇게 잉크가 선 안에 꽉꽉 채워지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긋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씨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쓰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굉장히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맘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쓴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좀 빨리 쓴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천천히 쓰려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붓펜은 내가 펜 잡듯이 편하게 잡고 써주시면 되는데, 보면은 여기 라벨이 있죠. 이 라벨에 두 손가락을 대고 한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말씀은 드리지만 다 펜 잡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펜 잡듯이 잡고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측봉으로 자연스럽게 써져요. 측봉이라는 건 이제 분모의 끝이 선의 끝에 닿도록 쓰는 걸 말해요. 여기 쓰실 때 이 붓펜이 여기 선의 라인 끝에 닿도록 쓰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펜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붓펜을 쓰는 이 팔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측봉이 아니라 중봉으로 쓸 수도 있어요. 중봉이라는 건 이 선을 그을 때 붓펜이 선의 끝이 아니라 가운데를 지나게 쓰는 걸 말해요. 세로액을 쓸 때 이제 팔의 위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이 분모의 끝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게 되거든요. 여기 쓰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봉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써져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측봉으로 쓸 때가 더 깔끔하고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측봉으로 붓펜 조금 뉘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뭐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서의 경우에는 이제 중봉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붓을 잡고 써야 되지만, 이제 붓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강생분들 쓰시는 걸 보면은 이제 그 팔의 각도에 따라서 선이 좀 다르게 나오거나 선 쓰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펜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펜 잡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도 내가 가장 긋기 편한 각도로 해서 뭐 중봉이든 측봉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실 이런 용어들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막 외워야 된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봉이다 측봉이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쓰기 편한 방향으로 해서 쓰면 됩니다. 내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다 긋고 나면요, 이 선이 삐뚤게 올라가지 않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선이 이렇게 삐뚤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선을 그었는데 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분들은 글씨를 쓸 때도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그어주셔야 돼요. 저도 잘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특히 올라가지 않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선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종이를 이렇게 똑바로 놓고 조절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똑바로 해놓으면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쓰기 편한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카메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도 불편해요. 저도 살짝 이렇게 돌리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쓸 때 내가 제일 편한 방향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고 쓰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고 쓰시더라도 쓸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내가 의식하고 좀 천천히 의식을 하면서 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써주시면 되고,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제 좀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긋기는 필압 연습을 하기에 또 굉장히 좋은데요. 캘리그라피에서는 필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글씨를 쓰다가 필압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 선긋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 필압을 연습할 때 좋은 선긋기는요, 여기 이런 물결, 이렇게 물결을 그어보면서 선긋기를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요, 힘을 이렇게 주었다가 힘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면은 이렇게 눌러지겠죠, 분모가. 그리고 다시 빼면 이렇게 얇은 선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힘을 주면 굵은 선이 나오고, 다시 힘을 빼면 얇은 선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 했을 때는요, 이렇게 굵기가 같은 선으로 그어집니다. 그래서 나 처음에 선긋기 할 때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A4 용지 한 장에만, 종이 한 장에만 채우셔도요, 선이 어느 정도 굵기에 대비가 있게 이렇게 물결이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 굵기는 이렇게 대비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선도 물결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요. 세로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면은 점점 이런 갈필, 좀 거친 선들이 나오겠죠.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면 이렇게 꽉꽉 잉크가 선에 채워져서 물결을 그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선을 긋다 보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긋다 보면 이렇게 분모가 한쪽으로 휘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가운데로 똑바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그라피에서 필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압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캘리그라피에서 이런 리을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리을을 보면은 이 굵기와 끝의 굵기가 다르죠. 굵기가 다른 자음을 쓰기 위해서는 필압을 조절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필압 연습이 안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굵기 조절, 즉 필압 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굵기가 다른 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필압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선 연습을 다 하셨으면 선을 한번 이어서 써보는데요. 자, 선과 선이 만나면 자음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쓰는 것처럼 선을 하나씩 끊어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선을 이어서 쓰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획을 연결하는 부분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획의 특징은요, 보시면 방향이 바뀌어요. 가로에서 세로획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세로에서 가로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이 방향이 전환될 때 잘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지읒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힘을 이 정도를 주고 동일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동일한 힘으로. 방향을 바꿔서 똑같이 힘을 줘서 끝까지 같은 힘으로 또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은 힘으로 굵기가 같은 선을 그어주면서 지읒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연결하는 부분 있죠. 이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잉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뭉쳐 있어요. 자, 연결할 때는요, 힘을 살짝 좀 빼주셔야 됩니다. 연결하는 부분에서 힘을 동일하게 준 채로 그대로 내려가면요, 잉크가 이렇게 뭉쳐버려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당연히 예쁘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자음이 이응이 있죠. 이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뀔 때 똑같은 힘을 주고 이렇게 돌리면 이응이 거의 잉크가 뭉쳐서 나중에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이응 안에가 막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응을 쓸 때도요,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살짝 힘을 빼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읒의 경우에도 방향이 전환될 때 살짝 힘을 뺐다가 다시 힘을 주면은 거의 동일한 굵기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힘을 빼고 그냥 나는 얇은 획으로, 힘을 빼면 얇은 획이 나온다고 했죠. 얇은 획으로 이렇게 지읒을 쓰면 굵기가 다른 이런 선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힘을 살짝 빼주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요, 나중에는 굳이 힘을 빼야지 해서 힘을 팍 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씨가 써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것까지 오늘은 붓펜으로 선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붓펜처럼 필압 조절이 잘 되는 펜들은요, 이런 식으로 선 연습을 하시고 글씨를 쓰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하시기 전에 선 연습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하고 들어가면 붓펜 적응도 돼서 좀 더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캘리타임 보내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김아이였습니다.